오늘은 이제 조만간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하이망간 배터리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하이망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 3원계 배터리,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다음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왜 그런지 오늘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이 하이망간 배터리는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 가성비 면에서 좋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좀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중국 시장 내에서만 좀 내수용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하이망간 배터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지난 이제 2011년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2011년 당시에 그 전 세계 배터리 투탑 국가는 단연 이제 한국과 중국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이제 3원계로, 그리고 이제 중국은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주력 상품으로 좀 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테슬라가 그 중국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했다고 하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현재는 이 인산철 배터리가 다시금 좀 각광을 받고 있죠. 그리고 현재 그 전 세계 인산철 배터리의 95%는 이제 중국이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현재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원가가 싸고, 그러니까 가격이 싸고,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다 보니까 이제 화재 위험성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제 섞어서 만드는데, 이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길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이제 화재 위험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 현재 시장에서는 이 3원계 배터리를 선호해 왔는데, 왜냐하면 이 주행거리, 그러니까 배터리 성능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주행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이제는 그 눈여겨서 보는 게 이제 그 원가 절감 이슈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 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코발트의 값이 비싸다는 게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코발트의 대부분이 콩고라는 나라에서 중국으로 이제 수출이 되고 있다라는 통계 자료인데요. 잠깐 이 코발트라는 금속을 좀 보면, 이제 현재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콩고라는 나라의 전 세계 매장 중 약 60%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어떤 이 코발트는 이제 중국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럼 이제 어떻게 중국은 콩고로부터 엄청난 양의 코발트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왜냐하면 이제 콩고 최대 코발트 광산 7개 중에 4곳을 중국이 이제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부채도 좀 탕감을 해주면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자원 조달을 좀 받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여담으로 놀랍게도 근데 이런 투자들은 중국이 대부분 2000년대 초중반에 이제 다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기술력이 이제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 자동차 산업도 반도체랑 마찬가지로 돈만 있다고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술력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중국은 이제 이런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대에 이 내연 기관차 산업을 건너뛰고 곧바로 이제 전기차 시장을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부터 전기차 시장에 엄청나게 공을 들여왔는데, 이제 그런 일환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자원들에 이제 엄청나게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코발트 역시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중국이 뭐 신산업을 바라보는 어떤 선구안이 이제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아무튼 중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원자재 조달을 위해 선점을 해놨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코발트를 많이 조달받을 수도 있었는데 왜 3원계 배터리로 이 시장 독점을 못하는 걸까요? 물론 이제 중국에도 3원계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중국은 이제 아까 언급한 이 화재 위험성을 잡는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렇게 당시 이 전기차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지금은 조금씩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단연 이제 주행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충전했을 때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 그러니까 한 번 충전했을 때 얼마나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치열한 어떤 경쟁 구간을 지나서 이제 원가 그 경쟁이 되는 기업들만 살아남았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산업이 막 개화하는 초입이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한 100km 넘네 만에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모델 S가 떡하니 주행 거리가 무려 426km나 되는 차량을 선보이면서 이때부터 테슬라가 이제 앞서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당시에는 정말로 획기적인 발표였는데,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전기차 충전소가 훨씬 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주행거리에 이점이 있는 이 3원계 배터리가 중국의 인산철 배터리를 압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이제 여기에서 안주한 게 아니라 이제 최대한 충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이중으로 하는 기술을 또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3원계 같은 경우 중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작년에 국내 3사 배터리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인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갑자기 테슬라가 이제 이런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써오던 3원계가 아니라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국내 배터리 3사 주가가 잠깐 이렇게 휘청였는데, 그러면 갑자기 테슬라는 왜 이런 발표를 한 걸까요? 아까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3원계보다 주행거리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테슬라가 단순히 중국에다가 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 이 아부성 멘트를 한 걸까요? 아니죠. 바로 인산철 배터리에도 이 셀2팩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이 셀2팩 기술이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잠깐 이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2차 전지는 이제 셀이 모인 모듈,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이 모인 팩으로 이제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전지 한 개가 셀이면 이 건전지들을 이제 여러 개 모아서 포장하면 이게 모듈이 되고, 또 이렇게 만든 모듈 몇 개를 합치면, 그러니까 10개를 합치면 이제 팩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모듈이 빠져 있죠. 중간에 바로 이제 셀에서 이제 팩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모듈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모듈 과정을 거치면 장점으로는 이제 안정성이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셀들을 묶어서 한 번 더 포장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공간을 차지하는 비효율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3원계보다 부족한 게 이 주행거리, 그러니까 배터리 주행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성능이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 모듈이 빠지면서 이제는 공간이 남아버리니까 이제 그 공간만큼 이제 배터리 셀을 더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행거리 역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인산철 배터리 자체가 화재 위험성이 워낙 없다 보니까는 굳이 이제 모듈 과정에서 이중 포장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얘기가 나온 시점이 하필 또 LG에서 이제 이런 좀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좀 반사적으로 이제 부각이 된 것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인산철은 불도 안 나는데 셀2팩을 하면 주행거리도 거의 3원계만큼 나오니까 굳이 비싼 3원계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좀 곽광을 받고 있는 건데, 네, 하지만 이 만능일 것 같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도 이제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특허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일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다뤘지만, 여기 이제 기사에 보시면은 현재 이 CATL이나 BYD 같은 기업들이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판매하고 있지만 특허권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현재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중국이 원천 기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여기서 중국이 중국했네라고 비꼴 수밖에 없는 게, 이 인산철 배터리를 개발한 사람은 사실 이제 이너프라는 노벨 화학상을 받은 교수가 개발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이후에 이제 배터리 양산을 BYD에다가 맡겼거든요. 근데 갑자기 근데 BYD가 본인들이 개발했다고 하면서 생산을 시작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한 그 교수가 당연히 이제 소송에 이제 들어갔는데, 현재는 좀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중국 내에서만, 그러니까 밖으로 수출은 할 수는 없고 중국에서만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중국 내수용으로만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인산철 배터리의 특허의 효력이 대부분 이제 내년 말에 이제 만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물량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 풀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보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하이니켈이라고 해서 이제 니켈 함량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승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산업에 이제 진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오늘 주제인 이 하이 망간 배터리인 건데요. 이 망간 앞에 하이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망간의 비중이 높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재 대세인 이 3원계가 니켈 60, 코발트 20, 망간 20인데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가장 가격이 싼 망간의 비중을 70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니켈 20, 비싼 코발트 10, 그리고 이제 망간을 70으로 맞추면 이제 가성비가 좋아져서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말에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이제 특허가 풀리기 전에 이 하이망간 배터리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관건인데요. 만약에 이게 나온다고 하면 사실 굳이 중국 기업들 쓸 거 없이 이제 성능을 원하면 3원기 배터리를 가져다 쓰면 되고, 가성비를 원하면 리튬 인산철이 아니라 이제 하이망간 배터리를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실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 게, 현재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장점도 많지만 이제 한계도 명확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제 저온일 때, 그러니까 날씨가 추울 때 성능이 너무 안 좋아져서 가뜩이나 낮은 성능인데 이제 한겨울엔 이게 더 낮아진다고 하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이 리사이클 회수율, 그러니까 다 쓴 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하는 비율이 5%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3원계는 95% 이제 회수가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의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결국에 이런 것들은 좀 중국의 내수용으로만 좀 국한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부족하지만 이제 조만간 그 충전소랑 급속 충전 기술이 발달하면 사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주행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은 약간 주행거리가 문제지만은 충전 속도가 빨라지면 내 차가 500km를 가는지 뭐 600km를 가는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이 CATL이 해외에다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만약에 팔고 싶은데 그러면 그 나라에도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또 유럽도 요즘에 이제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좀 바뀌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물음표가 달리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기업들 중에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이 망간 비율을 높이는 배터리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삼성 SDI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제 에코프로비움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SKC 역시도 추 먹거리 중에 하나로 이 하이망간 양극재 사업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가격만 맞춰줄 수 있다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맞서서 충분히 좀 해볼 만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대항마로 부각되고 있는 이 하이망간 배터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